뉴스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일선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가 배치돼 있지만 근무 시간이 짧다 보니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니 밤호박과 블루베리 등 여름 제철 농산물 수확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여름철 농가에서 효자 작목이 되고 있습니다. 완도의 한 양식장 정화처리 시설 안에서 청소를 하던 노동자 7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지역 맞춤형 자전거길 5곳에 대한 안전 편의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당국은 일선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움터 지킴이 근무 시간이 짧다 보니 외부인이 마음대로 학교로 들어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전남의 한 학교 화장실에서 여학생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이 학교로 들어온 시간은 오전 10시. 배움터 지킴이가 배치돼 있지만 당시에는 근무 시간이 아니어서 이 남성은 유유히 학교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에도 2차례나 다른 학교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모두 배움터 지킴이가 있었지만 이 남성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학부형처럼 학생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네 사람처럼 이렇게 오다 보니까 순간 한번 이렇게 멈춰서 점심시간 때 막 택배도 우리 오고 막 그러잖아요. 점심시간 때는 이렇게 좀 긴장하고 하니까 몰랐었던 것 같아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전남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움터 지킴이 활동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자원봉사 형태이다 보니 등하교 시간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4시간에서 6시간만 일하게 돼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저기 학교 학생들 생활하는 시간에 다 봐주시도록 예산을 주시면 더 좋죠. 자원봉사자 성격이 아니라 그 교육 공무직과 같은 그런 직종으로 학교별로 배치를 해주시는 학교는 너무 좋죠. 그 이상 시간이 돼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근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근로자가 돼버려가지고 지금 자원봉사 활동이 집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라서 그거는 이제 교육부나 그런 데서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초과하지 않게끔. 전남 지역 배움터 지킴이 배치율은 78%. 전라남도 교육청은 배움터 지킴이 활동에 대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배움터 지킴이 배치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공중재배하는 미니 밤호박과 블루베리 등 여름 제철 농산물 수확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여름 한철 농가의 큰 소득을 올리는 특화 작목 재배 현장을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낮의 기온이 30도에 달하는 뜨거운 날이 이어지면 비닐하우스는 호박잎으로 무성해집니다. 그물망을 타고 뻗어가는 호박 줄기 사이로 미니 밤호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일반 단호박과 비교해 포근한 맛과 영양이 풍부해 밤호박으로 불립니다. 단호박 같은 경우는 크고 단맛은 있는데 파글파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밤호박은 밤같이 파글파글해서 밤호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해남군에서 생산하는 밤호박은 연간 2,000톤, 300여 농가가 여름 한철 생산해 120억 원의 매출을 올립니다. 올봄 집중호우로 성장이 주춤했지만 최근 일조량이 좋아지면서 품질이 회복됐습니다. 풍부한 일조량은 항산화 효과가 있는 블루베리의 성장을 돕습니다. 바닷바람과 햇볕이 강한 곳에서 자란 블루베리는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수입상과 차별화에 성공했습니다. 귀농 10년 차 농민 부부가 재배한 블루베리에는 소비자들이 명명한 또아리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과거 물동이를 머리에 얹기 위한 도구인 또아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최상급 과실만을 수확하기 위해 과실수를 조절하고 유기농 재배를 통해 전국에서 처음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열매 솟기, 꽃눈 솟기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렇게 해야 크게 블루베리가 열립니다. 친환경과 유기농 방식으로 15년이 넘는 투자가 지속되면서 밤호박과 블루베리가 지역을 대표하는 여름 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농작물 생산량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청년 농업인 비중은 1%도 되지 않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공립대학교에 차별화된 교과 과정을 갖춘 농업사관학 전공을 개설하자는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스마트팜을 구현한 유리 온실 안, 푸른 채소가 흠뻑 젖도록
학생들이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실제와 똑같은 조건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주변 상황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유심히 살피는 최보아 양. 열매가 양분을 고루 흡수할 수 있도록 이파리를 솎아냅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최양의 목표는 전남에서 성공한 농업인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농업대학 진학을 앞두고 고민이 깊습니다. 정보가 한정적이고 실제 농장을 경영하고 싶어도 지역대학에서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청년 농업인이라는 목적이 많이 가려져 있어서 타지로 찾아봐야 되더라고요. 그런 학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교육 현장에서는 농업을 배우는 학생들이 청년 농업인으로 차근차근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교육 과정, 교육 내용과 정책들이 잘 지원이 됐으면 학생들이 농업을 꿈을 갖고 청년 농업인으로 영농 정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전남은 전국에서 경지 면적이 가장 넓고 작물 생산량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 비중은 전체 농가의 0.6%에 불과합니다. 이마저 고령화로 인해 2년 전보다 0.2%포인트 줄었습니다. 학계와 농업인들은 토론회에서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대학교 내에 이른바 농업사관학 전공을 만들어 청년 농업인을 길러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농업 전공뿐만 아니라 우리는 경제, 경영, 물류 비즈니스, 그다음에 영상 디자인 제작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가르쳐가지고 정말 경쟁력 있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려는 거죠. 또 농업고와 농업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전라남도가 지역소멸 대응기금을 일부 활용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조사료 4.12지 제조 운송비 지원과 기계 장비 구입 지원 등 13개 사업에 1,070억 원을 투입해 조사료 생산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조사료 재배 면적은 6만 헥타르로 전국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맞춤형 자전거길 5곳에 대한 안전 편의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 사업과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 지역 안전 개선 사업에 도내 자전거길 5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노후화된 자전거길 정비 사업에 착수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영암과 나주, 담양 등으로 교통사고 감소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역대 광주시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아 재임 시절 난관을 어떻게 돌파했는지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대 광주시장들이 공무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청사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개인사로 참석하지 못한 윤정현 시장을 제외하고 고재유, 박광태, 강훈태, 이용섭 등 4명의 전임 광주시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역대 시장들은 자신들이 재임 시절 키운 주력 산업들이 오늘날 광주를 먹여 살리고 있다며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민선 2기 때 시작됐던 빛광자 광산업이 광주의 전략산업으로 육성이 되었습니다. 광통신 분야가 전망이 같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으므로 참고해서 내가 있는 광주광역시장 때 창설했기 때문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갑니다. 갔는데 14회째 이번에 아마 가장 잘 됐어요. 아주 뿌듯합니다. 그래서 민선 8기가 시민을 정말 부드럽고 여리게. 그러면서 보수 정권에서의 호남 소외가 걱정된다며 각종 대형 국책 사업과 예산 확보에 있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잘 사는 광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전장 사업, 이거하고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만 자리매김해도 광주의 일자리 문제 미래는 환히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좀 특화해서 집중적으로. 강정시장은 시청사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보육 대체교사 문제 해법 등에 대해 지혜를 달라고 말하자 박광태 전 시장이 화합이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다 보시겠지만 법으로 이미 다 끝나서 절차가 진행되는데 원위치시켜주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과거에 나셨는지
오늘 그런 이따가 식사하시면 웃으면서 받아들였습니다. 비공개 오찬에서 역대 광주시장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강기정 시장은 선배 시장들을 자주 만나 경험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오후 전남 완도의 한 양식장 정화처리 시설 안에서 청소를 하던 노동자 7명이 호흡곤란을 일으켜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에 있는 노동자들이 들것에 실려 지상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전남 완도의 한 양식장 정화시설에서 사고가 난 것은 그제 오후 3시 20분쯤. 양식장 정화처리 시설 내부를 청소하던 노동자들은 갑자기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노동자는 밀폐된 정화조 안에서 의식을 잃었고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청소를 하러 정화조에 들어간 지 30분 만에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지럽다고 하고 구토 증상이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조대에서 그 내부에서 밖으로 구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한국인 노동자 3명과 외국인 노동자 4명 등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화시설 내부에 쌓여있던 하수 찌꺼기에서 발생한 악취에 질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거기 주기적으로 청소하시는 것 같은데 슬러지에서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가스에 이제 질식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최근 중위권 버티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백업 선수들이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치며 주전으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팀 내 최고참 최용우 선수는 이번 주 프로야구 통산 타점 1위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신고 기자의 보도입니다. 패색이 짙던 지난 16일 8회 말 이우성이 극적인 역전 3점 홈런을 터뜨려 팀 승리를 이끕니다. 불펜진 부진으로 또다시 패배 위기에 맞닥뜨린 지난 18일 9회 2타점 동점 2루타로 패배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백업 선수로 시즌을 시작한 이우성은 최근 알토란 같은 활약으로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부상했습니다. 시즌 타율 3할 2푼 9리에 5홈런 20타점. 최근엔 중심 타자로 자리를 잡으면서 주축인 나성범이 부상해서 복귀하더라도 외야 한 자리를 맡아놓을 정도로 팀 내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2군에서 시즌을 시작한 포수 신범수도 출전 시간이 늘면서 최근엔 주전 선수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안정감 있는 투수 리드와 수비는 물론 타율은 높지 않지만 중요한 순간 매서운 방망이를 돌리면서 쏠쏠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2승 1무 3패로 중위권에서 힘겨운 버티기 행보를 이어가는 기아 타이거즈. 그렇지만 용병 투수들의 활약이 절실합니다. 앤더슨과 메디나가 거둔 승리는 합쳐서 고작 5승. 10승의 NC 패디, 9승의 LG 플러커 등 확실한 존재감을 보이는 다른 팀 용병과 달리 승리의 보증수표도 이닝 소화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병 투수들의 반전이 기아의 상위권 도약의 열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통산 1498타점으로 은퇴한 이승엽 두산 감독과 어깨를 나란히 한 최용우 선수는 이번 주 역대 타점 선두는 물론 프로야구 최초로 1500타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하위권으로 처져 있는 하나와 KT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늘의 간추리 뉴스입니다. 영암군은 뱅뱅이골 기찬랜드를 사계절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휴장에 들어갑니다. 영암군은 뱅뱅이골 기찬랜드 시설물이 너무 노후화됨에 따라 앞으로 2-3년 동안 휴장에 들어갈 계획이며 기본 계획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목포문화재단과 함께 3년 연속 목포 일주일 살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참가자로 선정되면 체류 기간 동안 팀 인원수에 따라 1박당 최대 6만 원의 숙박비를 지원받고 관광 및 문화체험비를 할인받습니다. 완도 농협과 진도 농협은 고향사랑 기부금 상호 기탁식을 가졌습니다. 완도 농협과 진도 농협은 임직원들이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에 참여해 상호 기탁을 결의했으며 이번에는 고향사랑 기부금 1,000만 원을 진도군에, 다음 달에는 완도군에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장흥군이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장흥군은 마칼럼니스트, 여행작가 등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미신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장흥 맛집 육성과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지역, 계절, 테마별 미식 투어 상품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목포에서도 윤석열 정부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미사가 어제 저녁 목포 산정동 성당에서 열렸습니다. 미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시작됐으며 목포와 무안 신안 지역 신부들은 친일 매국, 검찰 독재 윤석열 정부 퇴진과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목포시 삽진산단 인근에 정박해 있던 500톤급 바지선에서 불이 나 선실 통로 등 일부를 태우고 출동한 119에 의해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압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일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민주당 모 국회의원이 유력 후보자의 대학 동문으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련한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시장의 선고는 오는 7월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립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베트남 호치민시 반랑대학교 등과 교육교류 업무 협약을 맺고 이중언어 교육 등에서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중 도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교류단은 또 한국 베트남 가족협회 등 현지 기업인들과 만남을 갖고 다문화 가정 2세들의 글로벌 인재 육성과 국제기술 교육 방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포대학교 체육학과가 문체부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지정 공모에서 전라권 2급 생활스포츠 지도자 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권 연수원이 없이 타 지역으로 원정 연수를 떠나야 했던 생활스포츠 지도자 합격자들이 지역 내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유지 보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신조도대교 건설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신조도대교 건설추진위원회는 조도면민 160여 명으로 구성돼 윤재갑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정부 여당에 주민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신조도대교는 국도 18호선 노선 변경으로 제6차 국도 건설 계획에 포함된 가운데 진도항에서 상조도까지 해상교량 12km를 건설하는데 8천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목포시는 시민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걷기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목포시는 전 시민 걷기 캠페인 일환으로 최근 걷기 리더 25명을 모집해 위촉했으며 1차 리더 양성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걷기 리더는 올 연말까지 시민에게 올바른 걷기 운동을 전파하고 걷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목포해경은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목포해경은 7월과 8월 2달 동안 경비함정과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관내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음주운항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음주운항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 성수기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14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지역 하늘 흐린 가운데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남 서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남 전체로 확대되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 오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1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고 해상에는 돌풍까지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흐린 영향으로 오늘은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지는 않겠습니다. 아침인 지금 목포 21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5도 이상 낮은 26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내일 낮 기온은 24도에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기온입니다. 아침엔 지금 목포 21도, 영암은 20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목포 26도, 영암은 28도가 되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 해남과 진도 20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 26도를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23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3시 23분입니다. 내일까지 비가 온 후 개겠고 그 이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피로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피로엔 비맥스 메타가 약이다. 약이니까 오직 약국에만 있습니다. 피로회복, 비맥스 메타. 프리드라이프, 업계 최초 선수금 2조 원 달성. 당연한 결과다. 프리드는 늘 고객 앞으로 나아가 먼저 준비하고 일했으니까 그렇게 앞서간다. 1위답게 고객과 함께 프리드라이프. 잇몸도 때가 있는 법. 씹는 게 불편할 때, 차가운 게 싫어질 때,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먹어보면 잇몸이 달라집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대한민국의 60년 각자의 자리를 지켜준 당신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다카스. 깨끗한데 오늘? 늘 깨끗했지? 코드 제로 페어링으로 늘 깨끗하게. LG 코드 제로 오브제 컬렉션. 탕수육은 부먹이죠. 찍먹이죠. 제일 맛있는 건 꼭먹이죠. 꼭꼭 씹어 먹어야 제맛이 나니까. 잇몸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 함유. 인사돌 플러스. 오래오래 꼭먹하세요. That invasion is here, and we can't even tell who the invaders are. 숨겨진 적과의 전쟁. The world is on the line. TikTok. Mama always said I was special. 마블의 첩보 액션 스릴러 시크릿 인베이전 6월 21일 단독 공개. 새로운 맥크리스피네. 우릴 춤추게 하는 색다른 바삭함. 새로운 맥크리스피부터 다양한 치킨 메뉴까지. 치킨도 맥도날드다. 다이슨 에어랩. 재설계된 스타일링 툴이 코안다 효과를 이용해 더 빠르게 컬을 완성하고 모양을 잡아주며 잔머리까지 감춰줍니다. 다양한 모발 타입을 위한 스타일링 툴.